천국의 아이들 10번째. 이상한 동네의 수상한 정원사. 아버지가 가지고 온 이상한 기계를 보고 어머니는 시큰둥하게 여겼다. 이맘이 준 것이고 집안의 보탬이 될 터인데 그걸 모르는 어머니가 또 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알리는 그런 어머니가 못마땅했다. 그러나 자라는 신기해하며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멜근으로 등에 짊어지게 된 하얀 쇠통인데 모서리가 둥글고 납작한 네모 모양이었다. 오른쪽에는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 왼쪽에는 고무관 끝에 꾸미개가 달려 있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자라가 물었다. 분무기라는 거다. 약을 안개처럼. 아닌데. 물인데. 물도 넣을 수 있고 약도 넣을 수 있어. 약을 안개처럼 뿜어내는 기구지. 어디다 써요?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스레 설명했다. 정원의 나무나 꽃에 약을 뿌리는 기계란다. 이제 아버지는 직업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거야. 분무기를 메고 부잣집 정원을 손질하는 정원사 일도 할 테니까. 잠자코 듣고 있던 어머니가 망설이다 물었다. 그것 웬 거예요? 이거 아빠야? 비싸게 사거나 외상으로 가져온 건 아니죠? 아버지였어? 영화 감독이래. 그러자 불만스레 듣고 있던 알리가 나섰다. 사원을 이맘께서 주셨어요. 아버지는 알리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그러고는 자신있게 말했다. 내가 아주 성실하니까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면서. 물론 선물로 그냥 줬다고. 아버지는 분무기를 잘 손질해서 머리맡에 두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만져보고 또 가서 뽀미개를 바로 세워놓았다. 그 옆에서 숙제를 하던 알리와 자라가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실을 감고 있던 어머니가 나직이 물었다. 정말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무에 약치고 잡초 뽑는 건데 누워서 떡 먹기야. 분무기까지 얻었잖아. 여태 그런 일 해본 적 없잖아요. 전에 이웃에 살았던 호세인 있잖아. 그 사람도 휴일엔 부업으로 정원사 일을 한대. 그렇게 일해서 저축한 거야.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알리도 데리고 나가지 뭐. 재미있을 거야. 돈도 벌고. 아버지는 신이 나서 말이 많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은 왠지 걱정스러웠다. 다음날 아버지는 정원사로서 첫일에 나섰다. 자전거의 앞에 알리를 태우고 물론 안장에는 아버지 자신이 앉고 짐바지에 분무기를 실었다. 페달을 밟으며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은 당당했다. 알리와 자라가 운동화를 신고 달리던 좁은 골목을 벗어나자 큰 길이 나왔다. 차들이 엉켜서 빵빵거리는 도심에서는 알린의 자전거가 더 빨리 달렸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길을 건넜다. 빌딩들 아래를 지날 때 알린은 핸들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쳐들고 몇 층인가 헤아려 보기도 했다. 고가 도로 위를 달리면서 내려다본 집들과 차들은 매우 작고 납작했다. 다시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달리고 있었다. 조용한 동네였다.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대문이 커다란 집들인데 담이 길고 높았다. 담 위로 잘 다듬어진 나무들의 우둥지가 나와 있었다. 그 나무 뒤쪽으로 지붕만 나와 있었지만 그 아랫부분은 보지 않아도 으리으리할 게 분명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세웠다. 알리가 뛰어내렸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고 가며 고래등 같은 집들을 살폈다. 알리도 아버지 옆에서 따라 걸었다. 넌 저리 가봐. 아빤 이리 갈 테니. 그래서 일단 초인종을 눌러보자. 뭐라고 하죠? 알리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었던 것이다. 그야 당연히 글쎄. 하여튼 아빠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거라. 이렇게 더듬대던 아버지가 대문 앞으로 다가가서 대뜸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이 울리고 안에서 인터폰을 드는 소리가 철컥 했다.
접니다. 아버지의 첫마디는 느닷없었다. 알리가 들어도 엉뚱했다. 인터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누구요? 카림입니다. 카림이 뭐야? 아빠 이름인가 봐. 이게 아빠다. 일단 이름부터 밝혀놓고 아버지는 눈을 끔뻑거렸다. 카림? 누구 찾아요? 아무도 안 찾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아니요. 뭐 하자는 거죠?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어서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여보, 밖에 수상한 남자가 와 있어요. 그 소리에 지레 겁을 먹은 아버지는 얼굴이 확 달라졌다.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다 들킨 표정이었다. 알리, 가자, 어서 타라. 인터폰에서 들리는 주인 내외의 목소리가 알리와 아버지의 귓전을 스쳤다. 아내가 재촉하고 남편이 막 쫓아나올 기세였다. 여보, 어서요. 아니, 어떤 녀석이야? 긴 손이 쑥 나와서 뒷덜미를 낚아챌 것만 같았다. 안장에 앉은 아버지는 오른발을 땅에 딛고 있었지만 왼발로 곧 페달을 밟을 자세였다. 알리가 새끼 주머니에 뛰어드는 아기 캥거루처럼 자전거 앞에 올라탔다. 그러자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구부정히 해서 핸들을 잡고 두 발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서둘러 그 집 앞을 떠나며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에서 한참 멀어진 뒤 아버지는 자전거의 속도를 늦추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상한 동네야. 내가 왜 수상해? 알리는 아버지의 앞섭해서 나는 진한 땀냄새를 맡았다. 이 동네는 모든 것이 집안에 숨겨져 있었다. 사람도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무와 꽃도 집안에 심어져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는 나무 그늘 뿐이었다. 그 그늘에서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얼굴과 목덜미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고 이미 난방 셔츠의 등은 땀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고 어느 집의 대문 앞으로 갔다.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물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대답은 또 좀 엇나가는 듯 했다. 예, 뭐죠? 아, 예, 저는... 누구라고요? 카림이라고 합니다. 카림? 뭐 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때 알리가 앞으로 나서서 아버지의 말을 가로챘다. 정원사인데요. 나무에 약도 치고 잡초도 뽑아요. 가지도 치고요. 우린 필요 없다. 인터폰을 내려놓는 소리가 뚝 하고 났다. 그것으로 아내 사람과 밖의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했다. 알리가 집안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대견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던 아버지가 감탄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아버지가 알리를 보고 빙긋 웃었다. 기분이 좋아진 알리도 괜찮아. 아버지를 마주보며 싱긋 웃었다. 응? 추워 더워. 그냥 괜찮아. 다음은 오르막 내리막. 이 책은 내일.